2차 시 수업 시작할게요. 2차 시 마지막에 25분을 안 채우면 학교에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넘어가자니 조금 3차 시 걸 같이 끌고 가자니 그래서 약간 뒤에 공간에 시간이 좀 비어 있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3차 시 수업 진행할게요. 서피스 디자인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선 서피스 디자인이란 말을 쓰는 과가 없다고 그랬죠. 거의 성균관대 하나 정도. 표면이 있는 모든 형태의 그 형태의 표면을 연구하는 거, 디자인하는 거. 패턴이나 아니면 텍스처나. 근데 우리는 텍스처까지는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 순 있죠. 시각적 그 촉감, 시각적 텍스처는 할 수 있죠.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는 재질감을 느끼게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죠. 직접 촉각을 느껴 만져서 실제 제품의 그런 촉각을 못하지만 그렇게 보이게 하는 착시 현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촉감은 진행할 수 있는데 요번 차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패턴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서피스 디자인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제품에 그다음에 어떤 작업물에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 목업을 진행해 볼 거거든요. 그에 앞서서 패턴이라는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볼까요? 무작정 패턴을 내 맘대로 짜는 건 아니란 얘기죠. 요번 주하고 요번 주 3차 시하고 다음 주 한 주 하면서 과제가 진행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분할이라는 걸 좀 얘기해 볼게요. 분할은 주어진 형태와 여백을 물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기하학적인 어떤 패턴을 할 때는 이 분할이 중요하죠.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화면과 공간의 성격이 결정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생겨날 수 있어요. 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적에 대한 감각이며 공간의 시각적 균형 감각이에요. 같은 사각형 공간 안에 정사각형 공간 안에 어떻게 면을 나누냐에 따라 이 사각형의 색깔은 정사각형 색이 4개의 색깔은 전혀 다 다른 사각형이 되어버렸죠. 규칙적으로 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데 면으로 똑같이 반복되는 블랙 화이트를 교차로 나누는 거, 크게 4등분의 분할을 한 거. 이거와 이건 어떻게 보면 똑같은 4등분이고 똑같은 사각형 안에서 이루어진 분할인데 이거는 대각선으로 분할을 한 거. 그리고 이건 작은 사각형들을 또 일정한 규칙의 선들로 분할을 한 거. 분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할의 어떤 감각으로 이러한 작업물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것도 다 이 디자이너가 작업을 하기 전에 이 분할에 대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다는 거죠. 보면은 그 긴 형태의 원형 라운딩이 되어 있는 긴 그 막대가 중심이 되는 분할의 도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의 길이 조정과 색감, 그다음에 뭐 안에 들어가는 모양, 패턴 그거에 따라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데 다양해 보인다는 거죠. 그다음 분할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결합이에요. 결합은 단위 형태들을 조합시켜 무한한 종류의 형의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앞에서 나온 분할보다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수백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단위 형태를 사이에 공간 없이 그대로 결합시키는 것과 단위 형태 사이에 공간을 두고 결합시키는 것, 여기서 중복, 접합, 분리가 있으며 규칙에 의해 배열하는 방법과 자유롭게 배열하는 방법. 뭐 되게 하여튼 다양한데 이걸 보시면 그 이미지를 보시면 우리는 조금 더 이해가 되죠.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볼게요. 자, 이거는 아이고
사진이 뒤에 게 먼저 나왔었는데 요거 먼저 보실게요. 이거는 그 볼트? 나사죠, 나사. 기본형은 나사예요. 우리 그 공구 종류 중에 나사인데 그 나사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세 개의 머리 부분이 아니라 바디 부분을 결합해서 이렇게 Y자 형태로 유닛을 만들었어요. 기본 단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본 단위를 배열하다 보니 전혀 새로운 중간에 모형들이 생기고 전체 나사 같지 않잖아요. 얼핏 보면. 가만히 들여다봐야 나사라는 느낌이 들지. 그리고 이 가운데는 그 결합의 형태들로 인해서 새로운 또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패턴을 만들어가는 1차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어떤 모양들을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조형적으로 잘 결합에 따라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주로 패턴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긴 해요. 기본 단위를 만드는 그 나사 유닛의 결합 형태를 볼게요. 앞에서 보신 건 이렇게 헤드 부분이 밖으로 나가고 바디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로 연결되는 형태였잖아요. 그 결합의 가지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잖아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방법도 있고 이것들이 완전히 겹쳐져서 이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결합이 가능하고 이런 식의 결합 가지수에 따라 전혀 다른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얘가 완전히 겹쳐진 상태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 형태를 예측해 볼 수 없지 않나요? 꽃무늬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엇갈려서 그 엇갈리는 정도가 또 결합돼서 그것들이 완전히 서로 크로스된 상태로 그리고 아까 또 삼각형 Y자 모양에서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이런 모양 수직 배열에서 이렇게 두 개가 완전히 겹쳐진 모양 겹쳐져서 그 가운데 원이 드러난 거 그리고 둘레 여섯 일곱 개가 이렇게 방사형으로 결합이 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럴걸요. 결합이 굉장히 재밌는 모양을 만들어 올 수 있어요. 이런 결합의 주제로 디자인의 어떤 그 소재를 찾는 건 다양해요. 이건 글자 A예요. A라는 글자꼴을 가지고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결합을 시킨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요 기본 단위를 유닛이라고 해요. 이 유닛 성태를 어떻게 결합했느냐에 따라 다른 모양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아시겠어요? 우리 이거 연습 삼아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다 말씀드릴게요. 연습 삼아 여러분 디자인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나요? 결합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어요. 앞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온 것처럼 서피스라는 건 형태가 있는 표면을 연구하는 것, 표면을 디자인하는 것, 그 표면의 패턴, 표면의 질감. 그래서 아까 계속 시각적 질감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패턴이란 말이 나와서 오늘 그 이론의 마지막으로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시각이나 산디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할 때 어디에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접목시킬 수 있을까 했더니 브랜드 패키징이에요. 패키지 디자인할 때 우리가 패턴이라는 것들을 많이 응용을 하거든요. 그걸 잠깐 이번 주에 먼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브랜드에 맞는 패턴 디자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패턴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이상한 벽지나 커튼, 당신의 머릿속에 불쑥불쑥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턴은 그보다 많은 곳에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유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껴나갈 수는 없어요. 초콜릿 브랜드의 이런 다채로운 패턴은 고전적인 타일 패턴과 유사하죠. 마치 저것은 어디서 본 듯한 클래식한 아니면 약간 레트로한 타일 요즘 실제로 저런 레트로 스타일 옛날엔 굉장히 심플한 타일이 유행이었는데 목욕탕 또는 이렇게 왜 이렇게
다용도실 뭐 이런데 벽면이나 바닥면에 저런 타일을 요즘 저렇게 화려하고 저런 고전적인 타일을 많이 이용해요. 근데 그게 초콜릿 패키지에 등장을 했어요. 패턴은 기업 디자인, 웹 디자인, 또 포장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에서 찾아볼 수 있죠. 다 어떤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것은 브랜드 정체성 나오죠. 스타일 브랜드 정체성과 스타일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패턴만 보면 저거 무슨 제품인데 저게 어느 회사인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에게 맞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패턴은 무엇이며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유형의 패턴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요번에 얘기하는 건 브랜드 패턴, 브랜드를 강화시킬 수 있는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에 대한 완벽한 패턴을 찾는 방법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외국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번역했던 거기 때문에 좀 언어의 표현 방법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요. 패턴을 디자인하기 전에 알아야 될 사항. 스페인의 유명한 알람브라, 벽을 덮는 기하학적 패턴도 건축에 사용되는 패턴의 한 가지에 불과하다. 그냥 단적인 이해예요. 엄청나게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예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패턴 하나 이상의 심볼이 반복되어 표면을 구조화된 방식으로 채울 때 발생이 돼요. 우리 아까 결합해서 봤었죠. 이 방법은 규칙적이거나 불규칙적일 수 있어요. 패턴의 효과는 사용되는 기호와 반복되는 형식에 따라 달라지죠. 아까 똑같은 나사 가지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전혀 다른 패턴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자, 나무는 자연에서 발생하는 패턴의 완벽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물도 그렇고 인공물도 그런데 자연물의 가변성이 더 다채로운 변화의 어떤 그 디자인 모티브로 가져올 수 있는 예가 된다는 얘기죠. 무궁무진하게 뭐 이런 나무만 있겠어요? 엄청 다채로운 나무의 모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바람이나 구름 뭐 이런 거보단 이 나무가 가지는 그 자연물 중에 나무가 가지는 건 아주 다채로운 모양을 뽑아낼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거죠. 현재에도 패턴은 유행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돼 왔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종종 자연스럽게 발생해요. 숲의 나무에서 해변의 조개껍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 그 다음에 조개껍질,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이 패턴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그리고 장식해오는 일들은 놀란 일이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어느 사원의 벽화를 장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의 일부 벽지로서 장식을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우리는 동굴 벽화에서 패턴 디자인을 찾을 수 있고 공통된 맥락처럼 역사와 문화를 통해 그것을 추적할 수 있죠. 건축, 예술, 패션.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집안의 어떤 물건들을 보면 패턴이 적용된 제품들이 하나 이상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매일 밥 먹는 식기에서도 패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브랜드의 디자인 그 패턴이 적용된 그 디자인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우리가 시각을 전공하고 산디를 전공하니까 산업 제품을 전공하니까. 오케이? 보이시는 건 요카오나라는 그 사람이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명암상의 다양한 꽃무늬 패턴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브랜드에 적합한 패턴을 찾으려면 먼저 잠재 고객이 누구인지 전달하려는 분위기와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패턴은 말로 표현할 필요 없이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특정 감정에 대한 연결을 확립하는 훌륭한 도구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브랜드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길 원하는지
그걸 알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패턴이 적용된, 이 꽃무늬 패턴이 적용된 명암은 어떤 거에 어울리시겠어요? 자, 여기도 보면, 자연물, 꽃, 자연물, 이런 것들이 적용된 그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 패키지예요. 자, 꽃무늬를 살펴보면 굉장히 트렌디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인기 있는 패턴의 선택이죠. 하지만 모든 브랜드의 저게 트렌디하고 저런 라인으로 처리된 일러스트의 패턴이 유행한다고 해서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요. 변호사의 명함에 꽃무늬가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찌된 일인지 잘못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번역이 너무 웃겼어요. 맞아요. 물론 상상을 파괴할 수는 있겠죠. 고정관념을. 근데 그 변호사 약간 좀 그 헤비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와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나 또는 그런 뭐 제품이나 이런 곳에 저런 샤방샤방하고 사랑스러운 꽃들이 표현되고 자연물이 표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만약 그곳이 꽃집이나 화장품 패키지 그런 사업을 하는 네임카드라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죠. 그 이유는 분명해요. 패턴 속의 꽃들은 그 브랜드의 서비스나 제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도 그냥 의미 없는, 요즘은 굉장히 기하학적 도형을 가지고도 많은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제품하고 맞아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트렌드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주는 아까 저 꽃무늬는 극단적인 예지만, 또한 우리는 꽃무늬를 여성성, 아름다움 또는 햇볕이 잘 드는 초원과 같은 특정 물건이나 상황과 연관시키잖아요. 제품과 관련해 만약 고객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갈망한다면 포장 분위기가 그것을 전달할 경우 여러분의 제품에 끌릴 가능성이 크죠. 고객을 자극할 수 있죠. 어, 주로 저런 좀 이런 느낌들은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그렇지 않나요? 아마 예를 들어서 어, 이런 뭐 아까 말한 대로 꽃집을 한다고 쳐요. 꽃집을 하는, 아니면 뭐 하회 패키지, 하회 그 용품을 한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대표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많이 남자인데, 남자라면 이런 이런 거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기호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선호도는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보편적으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또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추구하는 제품군이라면 저런 식의 표현을 해놨을 때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않을까. 패턴의 로고 삽입하기. 광고 옆에 서클은 다양한 변형 방식으로 로고와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로고는 브랜드의 정체성의 근본이죠. 토대죠. 로고 아이덴티티라는 건 결국 정체성 디자인이잖아요. 따라서 로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로고를 패턴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로고 자체는 패턴에서 반복되는 기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모양을 반복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브랜드 자료에 걸쳐 일관된 연결을 구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브랜드 로고는 잠재 고객의 눈에 익숙해지게 되죠. 로고가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 로고를 패턴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로고를 패턴화 시켰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더 임팩트 강하게 전달이 되죠. 아닌가요? 근데 산만하지 않게 일부 부분 확대해주고 전체 보여주고 그 다음에 타이포가 들어가고 여기 응용된 그 뭐 제품군의 그는 굉장히 큰 면적으로 과감하게
작은 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잡스러워지니까 표현해주고 있어요.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의 브랜드인데 그 로고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다른 패턴의 이미지보다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렇게 돼서 이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면 어디 저기 멀리서 이 패턴이 보이면 어때요? 우리는 바로 연상되어지겠죠. 당연히 이건 레퍼런스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된 사례잖아요. 크기의 어떤 조절, 그 다음에 강약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 왔어요. 이렇게 되면 표면을 연구하고 패키지 표면을 연구한 서피스 디자인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동일한 패턴을 다른 색상으로 사용해 맛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패턴을 사용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리즈물로 나오는 제품군이 있잖아요. 근데 다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색감을 달리 해줌으로 인해서 그 패턴이 굉장히 달리 보이는 느낌이 난다는 거죠.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똑같은 건데 어떤 건 되게 강한 대비가 있고 어떤 건 되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을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패턴이지만 차별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패키징 디자인의 패턴을 사용하면 다른 제품을 시각적으로 차별하는 동시에 브랜드의 일관된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색상 구성표의 변형에서 동일한 패턴을 사용할 때 이거죠.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물고기를 사용해서 아주 물고기 사료인데 그래서 물고기를 패턴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정형화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굉장히 창의적인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걸 패키지에 이용함에 따라 네, 잘 만들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외국은요. 강아지 사료, 우리는 강아지 사료까지는 이 패키지가 되게 잘 돼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물고기나 무슨 이구아나 사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디자인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참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부럽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약간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또 다른 옵션은 각 제품에 대한 특정 연결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 본 물고기 사료 포장의 열대 물고기 패턴을 이용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당연히 추측하죠. 물고기 사료구나. 이 브랜드의 또 다른 물고기 사료의 변형은 브랜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스타일을 사용하면서 어떤 건 붕어, 어떤 건 잉어, 어떤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애완으로 키울 수 있는 애들 많잖아요. 키싱구라미 이런 거. 그렇게 다른 일관성을 유지하되 내용물을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일러스트를 포함시킨다는 거죠. 또한 패턴을 사용하면 고유의 기능을 눈에 띄게 강조할 수 있어요. 커피나 카카오 열매와 같은 세계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을 위해 해당 지역 고유의 패턴을 사용해 보세요 라고 돼 있잖아요. 자, 패턴이 브랜드에 적용이 됐을 때 제품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지역을 추측할 수 있고 안에 내용물을 추측할 수 있고 너무도 많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창의적이며 많이 고민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더 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좁혀가고 있죠. 서피스 디자인을 이해했었고
서피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형의 기본 요소부터 원리까지를 이용했고, 그것들이 패턴이나 표면을 디자인하는 서피스에 적용될 때 우리는 물론 어, 시각 제품 파트를 전공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아주 뭐 질감까지를 표현할 수 있는 뭐 페이브릭 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브랜드 패키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서피스 패턴이 적용이 되나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이 그냥 가끔 이제 뭐 저하고 이거를 해보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분 이제 패키지 디자인 수업 시간에 어, 무의미하게 아니면 되게 뭐라 가볍게 생각하고 이 패턴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좀 염려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오늘부터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과제는 역시 없어요. 과제는 다음 주에 진행될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과제가 아니라 정말 연습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과제를 하고 워밍업을 한 다음에 본격적인 과제 진행할 겁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